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과연 장수하는 사주는 따로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갖고 그 첫 번째 순서로 김영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그분의 그 사주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100세 넘기신 분이 유명 인사 중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물론 이제 송혜 선생님이 계시긴 한데 아직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96, 7세쯤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세 넘기신 분 중에서 아직까지 현역에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이분은 참 어떤 그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건강하시고 복이 많으신가 하는 생각을 갖던 차에 제가 이분의 그 자료를 모으는 중에 1920년생 은 확실한데 생일이 7월 6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날짜가 양력일 수도 있고 음력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 가지로 다 뽑아봤는데 이분의 그 인생 여정, 인생 지금까지 흘러온 히스토리와는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던 차에 얼마 전 며칠 전에 인터넷 중앙일보에 2020년 2월 6일 날 업데이트된 그 기사더라고요. 거기에 백성호의 현문 우답이라는 그 프로에 거기에 김영석 교수님이 대담한 기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교수님께서 스스로 당신 생일은 양력 4월 23일이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신을 갖고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주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이분의 출생이 1920년 4월 23일, 음력 3월 5일, 그리고 이제 시간은 술시. 술시는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적었는데, 그것은 연월일에 격국에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했습니다. 이렇게 김 교수님처럼 격국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기가 쉬운 경우도 있고, 주로 이제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요. 우리가 시간을 대체로 유명 인사들 보면 시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역학하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이제 시간을, 넣을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나이 어린 사람들은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어느 운에 발복을 했는지, 어느 운이 안 좋았는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김형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 여정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 가지고 제가 살피다 보니까 무술시로 이제 잡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경신년, 경진월, 신해일, 무술시. 이번에 신금 일주에 지지 일지에 해수를 깔았죠. 그런데 해수가 이제 우리가 고전 명리에서는 상관이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식상 중에서도 양식상을 가진 거죠. 양식상을 가진 경우라, 굉장히 재주가 많다고 해야죠, 우리가. 네. 식상적인 기능이 많이 발달된 구조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김영석 교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가르치는 것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아주 어떤 보람으로 여기고 살아오셨다고 하더군요. 남달리 그런 교육자적인 자질이 충분히 있었던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 해수 속에는 장간의 간목이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신의 일주는 하는 일만큼 결과도 항상 따라주는 경우가 돼요.
예, 그렇게 보고 또 육친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비겁이 왕한 경우는 어, 뭐 이제 조부모 자리라든지 부모 자리를 일관과 같은 오행이 차지하고 있어서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분이 그때 당시 제가 가정사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제 기신작용을 한다면은 이 사주 구성이 완전히 정말 반전되는 그런 구조로 안 좋게 바뀌는 거죠. 우선 그 재성과 관성 쪽이 많이 좀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어, 군겁쟁제라든지 또 관을 어떤 극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거를 잘 살펴야 되는데, 이런 걸 잘 살피려면 우리가 인성 비겁 쪽과 식상 재성 관성과의 구분을 했을 때 어느 쪽이 용신인 군이고 어떤 쪽이 기신군인지를 우리가 명쾌하게 서야 그 다음 사주 명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분은 인성 비겁을 굉장히 좋은 구조로 쓰는 구조로 봅니다. 용신 구조죠. 인성이 이제 이렇게 월지에도 있지만은 시주에도 무술 일주로 있어서 인성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식 창고, 네, 지식 창고도 되고 어머니 사랑도 되고 뭐 굉장히 일간이 가지고 있는 참 어떤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유감없이 쓰는 구조예요. 그러나 보시다시피 비겁과 인성이 차지하는 바람에 식상, 재성, 관성은 드러나지가 않았죠. 이게 식상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는 이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어디 표시가 잘 안 나는 거예요. 남모르게 선행하는 경우가 있죠. 네, 이런 경우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분이 작품 활동할 때가 1960년대라고 하더군요. 1960년대, 60년도부터 했는데 이때 운이 갑신대운 경자년이 들어왔어요. 그럼 재성이 천간으로 떴죠. 그리고 지지로는 운에서 신금과 자수가 들어왔죠. 신자진 삼합, 네, 삼합 부조를 띈 겁니다. 이러면은 식상 에너지가 왕해지죠. 또 식상 에너지가 왕한 만큼 거기에 따르는 재성의 결과도 확실하고. 저도 이 교수님의 책을 꽤 많이 사봤습니다. 저도 주로 이제 수필집, 에세이집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분 글을 보면은 굉장히 인간적인 부분을 많이 좀 느꼈어요. 제가 어떤 휴머니스트적인 이런 글 속에서. 그래서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인지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이 많죠. 하여튼 다작을 한 분 중에 한 분이셔요, 이분이. 제가 조금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 이분이 태어난 곳은 이북, 평안남도 운산군으로 되어 있고요. 소학교 때,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초등학교가 되죠. 이때는 김일성이하고 선후배가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제 김일성이가 몇 년 더 선배가 되겠죠. 그리고 윤동주 선생과 함께 도산 안창호 선생한테 사사를 했나 봐요. 윤동주 선생하고. 예, 그때 이제 종교적인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배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제자리로 와서 60년대부터 수필 작품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때에 이제 많이 활동한 만큼 결과도 이제 좋은 결과를 빚은 그런 때가 되겠죠. 살아오시면서 일생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30대 후반까지라고 하더군요. 옛날엔 이제
참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기도 했지만은 그때가 또 6.25 끝난 6.25 전후 세대도 되고 6.25 전에도 굉장히 어려웠죠. 또 6.25 치른 후에도 60년대 전까지 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을 사신 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 김영석 교수님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은 일찍 작고를 하셨어요. 60세 때에 그 이제 뇌출혈로 병석에 누우신 채 23년 동안 이제 투병 생활하다가 83세쯤 작고하셨네요. 상처하신 지가 10년쯤 된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대략 그렇게 연세를 제가 추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 돌아가시고 이제 10여 년을 이제 혼자 살고 계시는 거죠. 이때가 이분이 그 김영수 교수님이 인생의 황금기는 60세에서 75세라고 하시더군요. 네. 이제 이게 일정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이제 그 김영석 교수님만의 느끼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운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이분의 그 65세에서 60세에서 75세가 어떤 운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65세 정해대운, 60세 병술대운에서 무자대운까지도 봐야 되겠네요. 그럼 이따가 이제 화토운이 되는데, 화토운이 되는데 화운은 굉장히 이분의 이제까지 만드는 식상적으로 만든 부분이 결과를 보고 빛을 발하는 시기로 봐야죠. 이때가. 그리고 이제 무자대운, 기축대운 지나서 인성대운이죠.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경인대운에 지금 와 있습니다. 95세. 이게 이제 104세까지 경인대운 비겁운이면 좋죠. 비겁과 이제 재성 지지로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그 뒤로도 이제 신묘대운 들어오는데 신묘대운도 좋아요. 이분은. 네. 언제까지 제가 사실지는 제가 그런 거는 함부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신묘대운도 좋게 흐르니까 장수하는 운은 타고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신강사주와 신약사주를 흔히 이제 말할 때, 이 김영석 교수님처럼 이제 신강사주, 이분은 인성 비겁이 이렇게 발달한 구조이면서 식상, 재성, 관성이 드러나 있질 않아요. 차라리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은 쪽이 좋을 수도 있는 게, 이게 만약에 재성이나 관성이 드러나죠. 이러면 우리가 재생살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재극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차라리 운에서 와주는 쪽이 오히려 큰 흉이 없다고 봐야죠. 이런 부분도 이분으로서는 굉장히 참 어떤 복이 많다고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신약사주는 그럼 안 좋으냐? 그건 아닙니다. 신약사주 역시 마찬가지로 운에서 천간으로는 이제 합작용이나 이제 극작용 굉장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지지로서는 형과 형충, 형살과 충작용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두 가지를 잘 살펴서 천간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식상과 재성이나 관성이 이렇게 묶인다든지 또는 인성과 식상이 묶인다든지 그리고 또 재관인이 다 묶이는 경우도 있어요. 매우 안 좋죠. 그런 경우. 신약이든 신강이든 식재관인이 천간으로 다 묶이고 지지로도 형충을 맞이하는 경우는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그러면 김영석 교수님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분은 타고난 사주 구조도 좋지만은 운에 따라서도 참 절묘하게 잘 순탄하게 흘러줬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대 후반까지 이제 육남매 키우시면서 그때는 이제 시대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대죠. 요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가 운이 좋을 때는 그 좋은 기운이 고루고루 사주 구성이 안 좋은 사람이건 사주 구성이 조금 덜 좋은 사람이건 고루고루 혜택이 가는 경우가 많죠. 그걸 이제 다시 또 바꿔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맑은 날, 우리가 대한민국 날씨가 맑은 날이 있죠. 맑은 날은 고루고루 햇살을 비춰주는 게 돼요. 서울이든 지방이든. 그러나 우리가 비바람 불고 눈보라 칠 때는 그걸 이제 기신운 작용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6.25 이때는 그 환란기 시절이라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거죠. 이럴 때는 사주 구성이 좋아도 이런 안 좋은, 이거 국가적으로 이렇게 국운을 대운으로도 보면 대운. 또 사람들이 맞이하는 대운과는 달리 큰 대운, 네. 큰 대운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중동 지방에 휘교권이 강한 나라 있죠. 이런 데서는 남자나 여자나 사회 활동이 이렇게 순조롭지가 않아요. 사회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나 예를 들어서 서방 선진국이나 같은 사주라도 그런 데서 태어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우한 코로나로 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참 힘든 시절을 살고 있죠. 이런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때도 물론 이제 잘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잘 나가는 사람의 100% 발휘하는 세상이 아닌 거죠. 네. 잘 나가는 사람도 여행 마음대로 못 다니고 여러 가지 이제 제약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에서도 그런 걸 우리가 전혀 도외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의 사주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